실시하고 있는, 감찰을 시도하고 있는 법무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찰 대상자로 지목해서 개인 비위가 있는 사람이다, 개인 비리 감찰자다, 감찰 대상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대상자다 이렇게 지목하고 그렇게 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의전이나 예우보다는 감찰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바로 감찰이 진행되면 감찰 결과를 놓고 지금 비위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서 징계를 하고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 업무 배제, 직무 배제, 그리고 해임 등의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만약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면, 감찰을 말하자면 받지 않는다기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적절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걸 감찰 거부로 보고 감찰 불응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징계를 실시해서 역시 직무 배제나 또 해임 등의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답은 정해져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 신분이 감찰 대상자라고 정해져 있는 이것부터가 바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배제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총장에 대한 의전 이런 거는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된 여부보다는 감찰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우를 한다 하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사장급 이상이 사실상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처음 있는 것입니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다 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검사장급 이상이 방문을 해서 설명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무시가 되고 오히려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내서 불쑥 지금 감찰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11월 16일 날 법무부의 박은정이라고 하는 감찰 담당관이 검찰 내부의 연결망인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카톡 같은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날짜를 18일과 19일 중에 어느 날짜가 도느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날짜를 던져주고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메신저에 단도 답을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전화가 와서 왜 답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정화 그리고 윤인식 이 두 평검사가 불쑥 나타나서 검찰총장을 만나겠다, 그리고 질문할 것이 있다 라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했던 이 비서관실에서는 비서관은 총장과의 업무 협의, 조율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갖고 왔던 서류 뭉치를 던져주고, 그리고 이 두 검사 이정화, 윤인식 검사는 돌아갔는데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해도 휴대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화도 받지 않고 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18일날 갑자기 윤인식 검사가, 평검사가 전화가 와서 총장실에 비서관실에 전화를 해서 총장과 통화하고 싶으니까 전화를 연결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도저히 지금 대검 쪽에서는 상식과 전례와 예우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일 오히려 오후 2시에 다시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알렸는데, 그러나 막상 당일에 2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고 총장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비위가 있는 감찰 대상자에 대한 우리는 조사를 하러 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형사사건이라고 보면 피의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떼라, 그리고 사퇴 압박의 직접적인 과정에 지금 절정에 달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감찰을 받으면 그 받은 감찰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의뢰를 하고, 그래서 직무배제와 해임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법무부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 또 감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감찰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징계 대상이다 해서 징계를 가서 직무배제 또는 해임으로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에 응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고, 또 감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징계는 이미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해임을 목표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임박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여권에서는 아마 12월 올해 안으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다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도 서두르고 있고 지금 검찰에도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감찰은 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감찰 규정 제15조 1항에 따르면 감찰을 하거나 형사처벌, 징계처분 요건 행위에 있어서 이런 걸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감찰은 형사처벌이나 또는 징계처분 요건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은 뭐에 대해서 감찰을 받을 것인지, 왜 감찰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대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예전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그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또는 지금 그 김봉현이 주장했던 것처럼 검사가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고, 이런 그 검사의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야당이 아니고 야당의 말하자면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비리가 있는데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데 이걸 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엮어서 감찰을 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통보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감찰 규정, 법무부 감찰 규정 제15조 1항도 위배하고 있고,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도 21조에 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 권익을 제한할 때 그 원인과 사실, 또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21조. 그런데 전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찰하는 그 과정 자체도 위법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법뿐만 아니라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검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상자에 대한 대면이나 서면조사 요구하려면 혐의 요지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검사를 시켜서 조사하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은 당신은 감찰 대상자이지 총장이 아니다, 비위가 있는, 개인 비위가 있는 감찰 대상자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법무부도 지금 이 감찰에 대한 1차 방문 조사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비위 감찰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검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금 검찰은 17일 날 이정화, 윤희식 두 평검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이게 기본적으로 총장을 해임하기 위한 감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앞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이 대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해임이 진행될 동안에 가처분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하면 이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고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내고, 또 해임하는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이 해임하는 절차도 역시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가처분을 소송을 내겠다. 그래서 위법한 감찰과 직무 배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대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해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또
검찰 쪽에서도 윤 총장의 이러한 말하자면 불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할 만큼 지금 끝까지 팽팽하게 온 겁니다. 끝까지. 지금 법무부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최종 부딪히는 접점이 감찰인데 이걸 받든 안 받든 결과적으로는 답은 정해져 있다. 이래서 자,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여러 가지 권력 비리도 있지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원전 그 폐쇄에 따른 경제성 조작 이 문제로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걸 보고 이제 이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까지도 조사, 감사, 수사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만히 놔두면 바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까지도 이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빨리 자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신분은 감찰 대상자고 그래서 지금 일각의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는 그냥 대리인이고 손을 들어서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법치 파괴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권력 비리와의 싸움이고 그래서 권력과의 또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비리가 있어서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총장 말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를 수사해야 된다. 지금 이미 그 수사는 들어갔고 감찰도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가겠다 하는 입장이고 지금 중간에서 자르겠다 하는 거에서 앞으로 이 충돌은 그야말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도 당황하는 것 같고 추미애도 어제 꽃을 비유로 하면서 힘들고 외롭다 이런 아주 감성적인 이 호소도 하는 걸 봐서 지금 자기 지지 세력들 결집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법무부 권력의 압박이